이제 프로젝트 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폭포수 모형을 설명하겠습니다. 폭포수, 워터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하고 좀 대비가 되는 에자일 모형, 이 두 가지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완성품 또는 그 가치,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만들어내는 최종 완성품이나 또 어떤 향상된 가치를 제시하는 빈도수가 높으냐 낮으냐, 자주 제시해 주느냐, 빈도수가 높다는 이야기죠. 아니면은 자주 제시하지 않느냐, 빈도수가 낮다는 이야기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구분해보고, 또 범위의 변경 정도, 그러니까 범위라는 것은 프로젝트의 수행 내용이죠. 또 뭐 최종 완성품의 어떤 스펙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마나 자주 변경되느냐, 자주 변경되지 않는다, 또는 아주 자주 변경된다.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폭포수 모형이죠. 그래서 어떤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또는 배를 건조한다든가 했을 때는 처음 공사를 시작하고 또 그런 건조를 시작할 때에 정해진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서 끝날 때쯤에 고객한테 이제 그 작업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폭포수 모형이죠.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그 공사하는 내용이, 작업하는 내용이 그다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죠. 중간에 그 내용이 자주 바뀔 수가 있고, 또 그 바뀐 내용에 따라서 제작을 다시 해서 고객한테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에자일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이 폭포수 모형을 알아본 다음에 또 에자일 모형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예측적 모형이라고도 하죠.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확정되어 있고, 또 팀 구성원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 높지 않아요. 이런 것을 순차적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래서 마치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폭포수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되죠. 어떤 요구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설계부서에 넘겨주고, 또 그것을 이제 실제 만들 수 있는 곳에서 구현하고 테스팅해서 또 유지 보수하는 관계, 그래서 단계,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는 단계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 테스팅까지 맞춰놓고 이거를 고객한테 보여주는데 고객이 어떤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면은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잘못되는 곳을 찾아서 수정해 가지고 다시 또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포수 모형은, 그래서 이 범위, 해야 될 일의 내용,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에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앞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그 다음 단계는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선박을 건조할 때 대개 이렇게 이제 이런 모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실제 작동되는 이 시스템이 후반부에 가서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서 시작했는데 제대로 됐는지는 이제 이쯤 가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는 자주 보여주진 않죠. 이 폭포수 모형은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퍼스트 CPM이 바로 이 폭포수 모형에 해당이 되는데 고객 요구사항이 뚜렷하고 최종 완성품을 인도하는 납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프로젝트죠. 또 해야 될 일의 범위가 네트워크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종 인도물과 수행할 과업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우고 이 계획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원을 사람이나 또는 장비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또 일정을 지켜서 그 인도 납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민첩하지 못하죠. 느린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맨 나중에 가서야 한참 지난 후에야 보여주기 때문에 고객이 그 수시로 요구사항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범위와 시간을 확정적으로 계획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 일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원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원이 완료 기한에 쫓기면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춰버리고 그냥 완료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큰 문제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계획과 실행의 갭이 크고 재계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 이 폭포수 모형의 접근법은 각 과업의 시작과 완료 일정을 미리 정해두고 이것을 지켜서 프로젝트 납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과업이 계획대로 적시에 완료되도록 여러 가지로 통제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결정 경로, 크리티컬 패스의 과업들을 적시에 완료시키면은 이 프로젝트도 납기에 맞춰서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결정 경로라고 하면은 이 태스크들, 이 과업들을 이 정해진 기간, 시작 시간, 완료 시간, 또 시작, 완료 이런 기한을 맞추어서 작업이 수행되도록 이제 자원을 관리하죠. 그럼 자원이 여기에 맞춰서 일을 끝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전체도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 최적화를 시키면은 그것을 합해 놓으면은 또 전체 최적화도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개선을 시키면은 그 이런 기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분을 개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B를 이렇게 더 짧은 기간에 과업이 수행되도록 개선을 하면은 전체적으로도 이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30에 끝났는데 30 이전에 한 22, 3쯤 되겠죠. 이때 끝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대로 부분 개선의 합이 전체 개선이 된다. 이런 발상이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파킨슨 법칙, 학생 증후 또는 어떤 변동성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계획보다 더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뭐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실제 작업 시간은 배정된 시간을 메우도록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 5분짜리 일을 할 때 1시간을 주면은 그 일을 1시간 만에 마치도록 조금은 느슨하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업 시간을 많이 줘도 일찍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조기 완료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일찍 끝나도 일찍 끝났다고 말 안 하고 자기가 한번 배정받은 시간은 반나가지 않는 이제 그런 습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직무이라는 것은 기한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학생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숙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숙제가 뭐지 하면서 잠시 떠들어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죠. 이거는 이때 시작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숙제 제출 마감일이 이때라고 하면은 이때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곧바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작하면은 이때 끝낼 걸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머피가 나타나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요.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더라도 노력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한을 넘기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학생 증후군이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뭐 꼭 학생들만 그런다는 건 아니죠. 뭐 교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발생을 해요. 아까 말한 머피 같은 것들이 그러면은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운 난관이 닥칠 수도 있고 또 공급자가 부품을 제때 조달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동성 때문에 생각보다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 실행에 그런 차이가 있을 때에 계획보다 빨라지는 일은 생기지 않고 늦어지는 일만 생기는 거죠. 이제 이 그림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각 과업마다 시작 시간과 완료 시간을 정해놓고 각 과업을 떼어내서 따로 관리를 잘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부분 개선의 합이 전체 개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이 각각의 과업의 계획대로 실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납기가 맞춰지지 못하고 그러면은 책임을 추궁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소요 기간을 더 넉넉하게 잡아서 더 긴 시간을 요구하게 되고 그 여유 시간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납기는 더 늦어지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 또 폭포수 모형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그것이 이제 프로젝트 CPM인데 이것이 나타난 지가 벌써 한 60년 이상이 되었지만은 이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개선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재계획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더 조금
주도 면밀하게 더 효과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바뀐다든가 과업 소요 시간이 바뀐다든가 또는 고객이 요구사항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재빨리 대응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더 보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원의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렸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자원의 지나친 일을 많이 시키면은 일이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빨라지지 않습니다. 피로가 쌓여서 오히려 뭐 아파서 회사를 나갈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품질이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뒤처리하느라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폭포수 모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애자일 모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제품을 더 빈번하게 또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범위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에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고객한테 더 빨리 보여주는 거죠. 소프트웨어에서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을 때에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그것의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얼른 보여주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고객이 수정사항이나 추가 요구사항을 가져오면 또 그것을 반영해서 또 두 번째 반복 작업을 해서 두 번째로 보여주고 또 세 번째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전체 과정을 반복적으로 조금씩 수행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자일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 애자일 모형은 이 요구사항이 자주 변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적절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완벽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개발한다 했을 때 그 고객이 그 홈페이지의 내용을 말로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해서 개발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개발자가 거기에 합당하도록 나름대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고객은 그것을 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또 다듬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이제 개발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를 원하는 사람 스스로도 그 어떤 홈페이지, 어떤 모습, 어떤 기능 그것을 가져야 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제품을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문서보다는 동작하는, 작동되는 그 소프트웨어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은 문서를 보려는 게 아니라 작동되는 그 소프트웨어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고 작동되어 가는 걸 봐가면서 수정 보완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폭포수 모형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그 고객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문서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이 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더 이제 늦어지는 개발 기간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개발자들 팀원들이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고정시켜 가지고 그 계획대로 따라가도록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성과 창의성,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뒤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자일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벌써 한 30년 이상이 됩니다. 이런 선언문이 나온 게 그때 한 6사람 정도가 이제 모여서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맞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런 취지를 이런 4개의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세스와 도구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더 큰 가치를 두자.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 더 큰 가치를 두자.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 협력에 더 큰 가치를 두자.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자. 이런 어떤 그 방향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자일 방식의 특징을 이 포포수 모형과 대비를 해 보는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포포수 모형의 방법이죠. 문서를 통해서 이 다음 단계로 이런 걸 넘겨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부서와 부서 사이, 앞 단계와 전 단계 사이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벽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로 상호작용이나 또 자주 점검하는 그런 방식이나 또 테스트를 강화하는 방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민첩하게 고객 요구에 대응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 발전되게 됐죠. 그래서 이 워터폴과 에자일의 특징을 이 그림이 비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빨간 테두리로 표시된 원은 고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변경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워터폴은 피처, 그러니까 기능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업무 내용이 되겠죠. 이 해야 될 일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다든가 배를 짓는다든가 이미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가 나와 있고 그 설계도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관리해서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은 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비용을 또 더 늘려서라도 이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비용은 변경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범위 관리란 말을 했었고 또 일정 관리, 비용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은 훼손하지 않고 이런 기능을 구현시키자. 이제 이게 포포수 모형의 관점인데, 또 그러한게 이제 일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에자일은 이 범위, 해야 될 일의 범위, 기능, 이 부분은 변동 가능합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비용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고 확보된 예산이 다 쓰이면은 그때 그냥 일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끝냈을 때에 어떤 원했던 기능의 일부가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로 예를 들면은 거기서 어떤 회원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시간과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건 빼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퀄리티, 품질은 고정적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기능이 줄어든다든가 변동되면은 사실 품질도 어느 정도 변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질 부분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워터폴과 에자일의 차이, 이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워터폴과 에자일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토픽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염려할 건 없습니다. 이제 더 프로젝트 관리를 배우면서 또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을 때 이 자료를 보면 되는 거고요. 다만 오늘 여기서는 가장 큰 차이점을 물어볼 거냐 했을 때 바로 이쪽이죠.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 그래서 프로젝트의 범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범위의 구조라고 했는데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폭포수 모형은 네트워크로 작성하는 거예요. 과업 네트워크로 작성. 과업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작성.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퍼트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폭포수 모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에자일 모형은 네트워크가 아닌 목록으로 해야 될 일들을 표현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일단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포수 모형은 이런 네트워크 다이아그램을 그려요. 이렇게. 근데 에자일 모형은 이런 목록을 갖춰 놓고 그 목록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골라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일부를 보여주고 또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을 추가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이 해야 될 일이 목록으로 리스트업이 되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가고 다른 거 들어오더라도 그때 그것을 또 추가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시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근데 또 어떤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수행을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특성이 네트워크로 표현하기가 더 유리하냐, 더 그 네트워크가 그 프로젝트의 업무의 범위를 표현하는 게 더 좋으냐 하면은 폭포수 모형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이 목록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이 이제 수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알맞냐 적합하냐 했을 때는 이 에자일 모형을 골라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형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는 아니고 프로젝트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모형을 골라 쓰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포트 CPM은 이 폭포수 모형에 해당이 되고요. 에자일 모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럼, 간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2학기 때 생산관리 툴에서 스크럼과 간반을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폭포수 모형과 에자일 모형 이 두 가지를 서로 대비해 가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폭포수 모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방법 그러니까 퍼트 CPM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CCPM이라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